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 연결 방식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구리선 기반의 네트워크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이게 제일 많이 쓰이죠. 뭐 구리선이니 쿠퍼 구조니 이러니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RJ45잭, 그러니까 랜선 있잖아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RJ45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바로 레지스터드 잭의 약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45 말고도 다른 레지스터드 잭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45번째가 바로 RJ45잭,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랜 단자예요. 그래서 보통 랜선이다 그러면 저 RJ45로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랜선을 까보면 이렇게 8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중에서 4가닥만 사용하면 우리는 100mbps 속도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8개를 다 써야지만 1기가, 2.5기가, 5기가 아니면 10기가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8가닥 한 선 한 선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가운데 구리선이 있고 그 주변을 피복으로 감싸고 있는 구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긴 스위치나 랜 카드에 꼽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랜선의 구조와 숨어있는 여러가지 비밀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파헤쳐 볼 거예요. 그래야지만 왜 네트워크가 이렇게 복잡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맨 먼저 생기는 질문, 랜선은 왜 꼬여 있을까요? 랜선을 보면 이렇게 8가닥이 있는데 각각의 랜선들은 2가닥씩 서로 꼬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선은 꼬여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랜선만 꼬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일까요? 이걸 설명하려면 좀 복잡한 전자기학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게까지는 배우지 않을 거고요. 그냥 후려쳐서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접근을 할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플레밍의 왼손 법칙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배웠던 거 있죠. 전기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요. 오늘 그걸 할 건 아니고 우리는 오른손바닥 법칙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엄지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고 했을 때 손바닥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전기가 흐르면 그 주변으로 자기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자기장으로 에너지가 변환돼서 흩어지게 돼요. 전자기 방사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에너지가 흩어지니까 전류는 약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주변을 차단시켜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반사돼서 다시 전선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전기가 돼서 흐를 테니까 전류량은 작아지지 않을 겁니다. 이 원리대로 만들어진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SDI BNC 케이블이에요. 흔히 코엑셜 케이블이라고 부르는 그거요. 코엑셜 케이블은 정확하게 이 원리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SDI 케이블이 랜선보다 전선 거리가 먼 거예요. 물론 이것도 3G SDI의 한정적인 거지 12G로 가면 좀 말이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에 다뤄보게 될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전선 주변을 감싸기만 해도 에너지 손실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8가닥의 랜선을 만들게 되면 랜선의 굵기는 아마 김밥만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공하는 것도 장난이 아닐 거고요. 물론 가격도 엄청 비싸겠죠. 그래서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일단 8개의 랜선 모두를 코엑셜 케이블로 쓰는 것은 포기.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냥 날선 써야 돼요. 가격을 낮춰야지 뭐 팔아먹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구리선을 쓰면서도 저렇게 에너지가 자기장으로 다 바뀌어서 날아가 버리는 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끝에 나온 결론이 바로 전선을 꼬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꼬인 부분은 서로 반사가 돼서 전자기 방사 현상이 좀 덜해질 거고요. 실제로 저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더 먼 거리를 보낼 수 있더라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끝까지 저렇게 전선을 꼬아버리니까 노이즈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구리선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노이즈가 들어오면 그대로 구리선의 전기 신호로 더해져서 노이즈가 흐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런 식의 꼬임 쌍선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들어왔을 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니까요.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노이즈가 서로 상쇄되는 효과, 그러니까 마치 노이즈 캔슬링처럼 동작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저 노이즈는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거죠? 제가 이걸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와요. 뭐 다른 전자기기에서 나온다, 미국이나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다면 전자기기가 없던 시절에는 저런 노이즈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노이즈는 바로 외계에서 날아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죠. 그 빅뱅의 결과로 우주가 탄생했고요. 그 에너지가 식으면서 우주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발생한 에너지는 우주 전체에 고루 퍼져서 관측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죠.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저는 그 우주 배경 복사를 비주얼적으로 그리고 사운드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우주 배경 복사의 실체입니다. 네, 다들 놀라셨죠? 우리가 흔히 노이즈라고 부르는 화면과 소리가 바로 우주 배경 복사의 전자기파적인 검출 형태인 거예요. 실제로 아노 앨런 펜지어스와 로버트 우드로 윌슨이라는 분이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한 공로로 197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바로 이 우주 배경 복사의 수신 장치라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외부 환경들 을 극복하기 위해서 랜선에는 정말 놀라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됩니다. 여기 랜선이 있는데요. 바로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것을 한번 까봤어요. 눈썰미가 뛰어나신 분들은 한눈에 알아보실 수도 있을 텐데 이 사진들을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실 겁니다. 저도 한 번도 의식하지는 않았었는데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자세히 보다 보니까 진짜 좀 이상하네 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기를 보시면 랜선이 꼬여 있는데 그 간격이 다 달라요. 제가 한번 사진에다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네 쌍이 꼬여 있지만 꼬임의 정도가 다 다르죠. 그래서 상호 간섭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꼼수란 꼼수는 다 사용된 것이 바로 랜선의 기술이에요. 어때요? 이 흔하디 흔한 랜선이 이제 좀 다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좀 더 완벽하게 차폐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또 두 가닥씩 은박지로 감싸는 구조도 있고요. 물론 그렇게 설계를 하면 좀 더 비싸지겠죠. 그래서 네트워크는 제대로 하려면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구리선 한 가닥씩을 한번 살펴봅시다.